저도 드디어 다음 주에 맞습니다. 아, 징그럽네. 그 외 이스라엘에서 들어온 유통기한 임박한 거. 지난주에 서울에서 교육청이 뭐 이렇게 학원 강사들 맞춰준다고 신청하라고 하도 개난리를 쳐가지고 원래 49세까지만 신청하도록 돼 있어요. 거기 안 되는데 그래도 되니까 신청하래. 그래 했어. 근데 화요일날 저녁 때 문자가 왔어요. 수요일날 맞으러 오라고. 뭐 어찌라는 거예요 도대체. 수요일날 강의 가야 돼. 그 변경하려면 여기로 들어와서 변경을 하래요. URL을 써놨어요. 이렇게 URL 찍혀있으면 들어가기 찝찝하잖아요. 일단 인터넷으로 그 주소를 확인해봤어. 근데 정상적인 주소야. 그래서 들어갔는데 변경 버튼이 없어. 변경 버튼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안 되면은 전화를 하래. 안 받아. 그래서 다산 콜센터로 전화를 했어. 서울에서. 전화번호를 18개를 가르쳐줘요. 이거 아마 다 안 될 거라고 아무 때나 해보래. 수요일날 오전 강의 끝나고 나서 하나 전화질을 했어. 이거 만약에 변경 안 하면 저는 노쇼가 돼서 원래 신청하려고 했던 것도 못한단 말이죠. 원래 제 나이 때는 다음 주부터 신청을 받도록 돼 있잖아요. 그것도 못해요. 노쇼로 처리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수요일날 무조건 변경을 해야 돼요. 이야, 2시간 반을 했어, 전화를. 결국 연결이 됐어. 이야, 2시간 반 동안. 진짜 끈기 한국인이죠. 예.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냐. 집에 가가지고 그날 전화 통화한 걸 했더니 79통? 79통을 제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한번 전화해가지고 잠시만 기다리세요. 한 5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끊고 또 하고 끊고 또 하고 해서 79통 만에 2시간 반 만에 연결을 해가지고 변경했어. 그래서 속으로 얼마나 뿌듯한지 내가 이겼단 말이죠. 아, 승질을 좀 내려다가 뭐 고생하는 사람들 승질 내봐야 의미도 없고 그래서 빨리 맞아야지. 여러분들 좀 맞은 분 있으세요? 별로 없죠? 30%가 국민의 30%가 맞았다는데 1차를 제외 맞은 분이 없어. 다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맞은 분들 다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에이, 원래는 모던한데 화이자라도 맞아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맞아라 그러더라고요. 요새 살벌하죠. 어제도 보니까 무슨 천안도 한 30몇 명 남았다고. 여기 또 왜 이래? 에? 서울에서 밀려 내려왔나? 서울 소도권 막아버리니까 일로 내려오나?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두정동 특히. 에? 두정동. 여기가 두정동인가요? 강이 째? 아이고 참 빨리 끝나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조심들 하시고 그래야지. 부관 48페이지 요약지. 법률행위에 부과된 약관, 즉 계약을 하면서 특약을 해. 특약. 근데 이 특약에 따라서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하고 이런 걸 부관이라 한다. 갑이을에게 32회 시험에 합격하면 상가 건물을 주기로 했다. 32회 시험에 합격을 해야 정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32회 시험 합격이 부관이 된다. 이 32회 시험 합격 여부에 따라서 정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단 말이죠. 또 자동차를 증여하면서 32회 시험에 합격하면 반환해라. 반환한다는 건 그런 자동차 자본들을 상실하게 되는 거니까 정여계약의 효력이 소멸. 결국 32회 시험에 합격하면 효력이 발생, 합격하면 효력이 소멸. 이런 걸 뭐란다? 부관. 그 중에 합격 여부는 불확실하다. 이걸 조건. 그 다음에 기한도 있다. 성년이 되면 오피스텔 주겠다.
성년이 되면 효력이 발생. 그러니까 성년이 되는 게 부관 이렇게 되겠죠. 자동차를 사주되 25세가 되면 성년이 된 을에게 자동차를 사주되 25세가 되면 반환해라. 역시 25세가 되었을 때 효력이 소멸. 이런 것들을 부관이라 한다. 위에 건 발생명과 불확실하다 조건, 밑에 건 확실하다 기한. 이렇게 되겠죠. 일단 부관의 뜻,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소멸을 좌우하는 장래 사실. 그게 의에 있죠. 양가로 1번. 자,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소멸을 좌우하니까 법률의 성립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장래 발생 사실이니까 과거 사실이나 현재 사실 또는 장래 발생이 불가능한 사실 이런 것들도 부관이 될 수가 없고요. 세 번째 줄 당사자가 부과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법에서 부과한 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유효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부관이 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부관의 개념 요소 세 가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소멸을 좌우한다. 장래 발생하는 사실에 된다. 당사자가 부과한다. 이 세 가지가 부관의 개념 요소가 됩니다. 양가로 2번 발생의 뭐가 불확실하면 조건, 확실하면 기한. 조건이 발생하는 걸 성취, 기한이 발생하는 걸 기한, 도래 이렇게 부르죠. 그 중에 조건 법률행위의 발생 소멸을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한다. 불확실. 단 이 조건부 행위가 되려면 당연히 갑이 을한테 야 32회 시험에 붙으면 상가를 하나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런데 을을 만나가지고 그냥 상가를 준다 그랬어. 30회에 붙으면이란 말은 쏙 뺐어. 그럼 그냥 계약한 거죠. 이건 부관이 될 수가 없죠. 그게 판례죠. 조건을 붙일 의사가 있었으나 표시하지 않으면 조건이 될 수가 없다. 조건을 붙일 의사를 외부에 표시해야 조건이 된다. 이런 뜻이죠. 자, 종류가 두 개가 있죠. 정지조건과 해지조건. 정지조건은 그 조건이 성취가 되면 법률행 효력이 발생. 이게 정조건이죠. 그래서 오른쪽 판례가 1번이 하나 있죠. 동산, 소유권, 유보부 매매. 동산을 할부로 매매를 하면서 할부금을 완납해야 소유권이 넘어가. 이게 동산, 소유권, 유보부 매매죠.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유보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그리고 완납을 하면 소유권이 이전이 되죠. 즉 효력이 발생해. 완납하면 효력이 발생해. 어떤 효력? 소유권 이전의 효력. 그러니까 완납이 무슨 조건? 정지 조건. 완납하면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 무슨 조건? 정지 조건. 대금 완납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매매 이렇게 되죠. 1번에 있죠. 해제 조건은 조건의 성취가 되면 법률 효력이 소멸합니다. 약혼예물 수수. 갑이 약혼을 하면서 을에게 반지를 주어. 근데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게 되면 반지를 돌려줘야 돼. 혼인을 하지 않게 되면 반지를 반환해야 돼. 반지를 반환한다는 것은 정역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거예요. 효력 소멸.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게 되었다. 요게 효력을 소멸시키는 무슨 조건? 해제 조건. 약혼예물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판례 하나씩을 꼭 기억해달라. 양가라 3번 가장조건이라고 자 조문 암기하셔야 되죠. 151조 1항은 불법 조건을 말합니다.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할 때 불법 조건만 무효로 한다 이렇게 나와요. X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다. 2항 조건이 법률의 장세 이미 성취 기성 이렇게 되죠. 그죠? 이미 기 이룰 성 이미 성취 기성. 기성 조건이 정조건인 경우 해지 조건인 경우 기성 조건이 정조건이면 그 행위는 조건이 없는 행위로 유효. 기성 조건이 해지 조건이면 그 행위는 무효. 기정조 기해무 이거 해야 되죠. 2항 3항 조건이 법률의 장세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거 불능이라고 하죠.
불능 조건이 정조건,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 불능 조건이 만약에 정조건이라면 그 행위는 무효.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라면 조건이 없는 행위로서 유효.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기정조 기해모, 불정무 불해조. 암기해달라. 그 밑에 판례 하나, 불법 조건 관련된 거.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정의했다. 일단은 정의를 했다가 부첩관계가 종료가 되면 반환받는 계약을 말하죠. 그죠? 줬다가 돌려달라 이거. 줬다가. 헤어지면 돌려달라. 따라서 이거는 전체가 무효. 정의가 전체가 무효. 이렇게 되죠. 4번 조건과 친하지 않은 행위. 뭘 말하죠?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 없는 행위. 조건 붙일 수 없는 행위. 가, 단, 수. 가족법상 행위, 단독행위, 엄습행위. 여기서 단독행위. 조건 붙일 수 있는 거 2개.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 또 하나가 채무 면제와 같이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경우. 2개는 기억하자. 가족법상 행위, 단독행위, 엄습행위는 조건 못 붙인다. 예외 중에 단독행위, 조건 붙이는 거 2개. 일단 기억하자.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하고 채무 면제. 그리고 넘겨요. 조건부 행위 효력. 조건 성취 전과 성취 후로 나눠서 성취 전에 첫째 조건부 권리 침해 금지라고. 갑이 을에게 시험에 합격을 하면 상가 건물을 주기로 했다. 을은 시험에 합격하면 상가 건물이 생긴다는 기대를 잔뜩 하고 있다. 기대권. 조건부 권리 이렇게 되죠. 이 조건부 권리를 조건 성취 전에 갑은 침해하지 말아라. 조건 있는 범죄의 당사자 갑은 조건 성취 여부가 미확정한 동안에 만약 조건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 시험에 합격하면 을이 생기는 이익, 상가 건물, 이걸 갑은 뭐 하지 말아라? 침해하지 말아라. 이걸 조건부 권리 침해 금지 이렇게 부르죠. 만약에 침해했다면 손해를 배상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동그라미 1번. 2번 조건부 권리 처분. 을이 갖고 있는 이 조건부 권리 기대권을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이따만 기억하자.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그 중에 보존. 요 경우에 을이 갖고 있는 권리는 부동산에 관한 정지조건부 권리죠. 부동산에 관한 정지조건부 권리는 가등기를 통해서 미리 뭐 할 수 있다? 순위를 보존할 수 있다. 순위. 그래서 을이 가등기를 해놨다가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본등기를 함으로써 상가 건물의 소유권을 확실하게 취득할 수 있다.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정지조건부 권리는 가등기 할 수 있다. 거기까지. 동그라미 2번. 3번 반신의 행위 150조 1항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 2항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 시험에 합격하면 상가 건물이 날아가는 갑 불이익. 상가 건물이 생기는 을 이익. 이렇게 되죠. 조건이 성취됨으로써 경제적으로 불이익한 자, 이익이 되는 자 이렇게 나눠서. 불이익한 자가 신의 측에 반하여 을의 시험 합격을 방해하면 을은 합격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게 1항의 뜻. 조건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반대로 2항. 이익이 되는 을이 신의 측에 반하여 합격을 하면 갑은 불합격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조문 암기. 그리고 1항과 관련해서 관련 판례. 갑이 을의 조건 성취를 방해했어. 그래서 을은 시험에 떨어졌어. 하지만 합격했다고 주장하면서 상가 건물을 내놔 할 수 있어. 여기서 언제 합격한 걸로 볼 것이냐, 조건이 언제 성취된 걸로 볼 것이냐의 문제. 을은 시험에 떨어졌지만 합격했다고 주장하면서 상가 내놓으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언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을의 권리는 언제 생기는가? 원래 그대로 내깔려졌다면 합격했을 때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대로 내깔려졌다면 합격했을 것으로 보이는 시점. 그걸 뭐라 그래요? 신의 측에 반하는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때 그대로 기억해달라. 그때 조건이 성취한 걸로 보겠다. 반가로 2번 조건이 성취됐다. 정지 조건의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생긴다.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을 잃는다. 언제부터?
성취한 때부터 장래형. 정조건 성취한 때부터 생긴다. 해제조건 성취한 때부터 잃는다. 다만 사망, 당사자 사기의 조건 성취의 효력을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했다. 당사자가 소급시키기로 했다. 그럼 그 의사에 의한다. 즉 소급표가 인정된다. 당사자 사이에서만. 아까 잠깐 봤던 채권적 소급표. 이렇게 되죠. 당사자 사이에서. 그게 1, 2, 3에 있죠. 그 다음에 입증 책임이라고 해서요. 조건부 행위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다툼. 예를 들어서 특히 정조건 각과 을 사이에 상가 건물을 증여한다 라는 계약은 있어. 갑이 을에게 상가 건물을 주겠다 라는 계약은 있어. 근데 이 계약이 그냥 주기로 한 건지 을이 32의 시험에 붙으면 주기로 한 건지가 다퉈지고 있어. 을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기로 한 거라고. 반면에 갑은 아니 시험에 붙으면 주기로 한 거라고. 이렇게 서로 다투고 있어요. 이럴 때 주기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죠. 그렇잖아요. 이건 다투지 않아요. 주기로 한 건 맞아요. 그냥 주냐 시험에 붙으면 주냐가 다퉈지고 있어요. 그럼 법원은 주기로 한 거에는 다툼이 없으니까 갑한테 왜 안 주냐고 물어본단 말이죠. 그럼 갑 뭐라고 주장해요? 붙어야 주지요.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증명해야죠. 그게 반가로 1번. 어떤 행위가 정지 조건부 행위에 해당한다 는 사실은 그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 아직 건물을 주기 싫은 자, 아직 증여에 관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자, 이 사람이 증명해라. 갑이. 을은 지금 당장 내놔. 갑은 네가 시험에 붙으면 줄 거야. 아직 못 줘. 얘가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가 정지조건부 행위라는 걸 증명해라. 그게 첫 번째 거예요. 소송을 생각하면 돼요. 갑과 을이 상가 건물을 주기로 했는데 그냥 주기로 한 건지 을이 시험에 붙으면 주기로 한 건지가 다퉈지고 있을 때 붙으면 주기로 했다라는 사실을 갑이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가 증명해라. 이게 첫 번째 거예요. 자, 두 번째 게 더 많이 나오죠. 만약에 얘가 증명을 했어. 그럼 법원은 이렇게 물어봐요. 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시험에 붙으면 주는 건데 이렇게. 그럼 을은 붙었는데요? 이렇게 주장해야 돼요. 합격했는데요? 조건이 성취됐는데요? 라고 주장 증명하라. 그게 두 번째 거. 정지 조건부 행위라면 증여는 증여인데 시험에 붙으면 주기로 하는 정지 조건부 행위라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유효 주장자가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라. 그게 두 번째 거. 첫 번째 거는 정조건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다투는 자가, 두 번째 거는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효력이 확정되었음을 주장하는 자가, 유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라. 기한,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발생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 이렇게 되죠. 종류가 시기종기가 있는데 특히 그 종기와 관련해서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기간을 8월 1일부터 을에게 매도할 때까지, 기간을 8월 1일부터 을에게 매도할 때까지. 자, 이게 시기인 건 분명한데 이게 종기냐 즉 기한이냐, 기한은 확실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갑이 물건을 을에게 팔지 안 팔지 불확실하다. 그죠? 갑은 을에게 물건을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잖아요. 불확실해. 불확실하니까 기한이 아니다. 종기가 아니다 말이죠. 그럼 이 임대차 계약은 시기만 있고 뭐가 없어요? 종기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거기에 관련 판례. 그 다음에 이제 확정기한, 불확정기한과 관련해서 확정기한은 날짜가 정해진 거. 예컨대 임대차 기간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확정기한이죠. 확정기한이야. 반면에 갑 사망시까지.
갑이 죽을 때까지. 분명히 죽죠. 근데 언제 죽을지 몰라. 날짜가 명확한 거 확정기한, 날짜가 불명확한 거 불확정기한. 요 불확정기한과 저 정조건을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 참고해 보면 정지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이 있어요. 자, B를 먼저 보면요. 갑이 임차인을에게 주택이 임대가 되면 보증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주택이 임대가 되면 보증금 돌려주면 되죠. 주택이 임대가 안 됐어. 매각이 됐어. 주택이 철거가 됐어. 그럼 보증금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도 돼요? 돌려줘야죠. 임대가 되든 임대가 불가능하든 보증금은 꼭 돌려줘야 되지. 이런 걸 기한이라 하자. 이런 거. 문구를 보세요. A.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돼. 그럼 조건. 예? 주택이 임대가 되면 보증금을 돌려주고 만약에 주택이 매각이 되면 안 돌려줘도 돼. 그러면 조건으로 보자 말이지. 그런데 지금 이거는 두 번째,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즉 임대가 된 때는 물론이고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 주택이 매각이 되거나 철거가 됐다. 그럼 임대는 불가능해졌죠. 갑이 임대가 되면 그래놓고 매각을 했어. 그럼 임대 불가능. 갑이 임대가 되면 그랬고 철거했어. 그럼 임대 불가능. 이렇게 불가능하더라도 뭔 돌려줘야 돼? 보증금 돌려줘야 되죠. 즉 채무를 이행해야 해. 그럴 때는 뭐 기한. 어떤 사실이 발생을 하면 이행하고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돼. 요렇게 해석이 되면 조건.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해지든 이행을 해야 돼. 라고 해석이 되면 뭐 기한. 그래서 요 경우에는요. 보증금 반환 기한을 유예한 걸로 봐요. 기한 유예. 그래서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 이미 을은 집을 비운 상태야. 갑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돼. 이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 변제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어 있을 때 그건 변제 기한을 유예한 거고, 기한은 반드시 도래해야 되니까 임대가 되는 것도 기한 도래, 매각이 되거나 철거가 됨으로써 임대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도 기한 도래, 그 사실이 발생하는 것도 기한 도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도 뭐 기한 도래. 그 A, B 두 개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일단 암기를 해. 106일 남았으니까 외워야 돼. 잊을만 하면 106일, 그죠? 잊을만 하면 106일. C도 마찬가지다. 정부 보조금이 중단된 시민단체가 사무국장을 고용하면서 월급을 350만 원으로 정하되 100만 원은 그냥 주고 나머지 250은 보조금이 다시 지급되면 주기로. 이때 보조금이 지급이 되면 주고 지급이 안 되면 안 줘도 돼요? 아니잖아. 지급이 되든 안 되든 250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기한. 그게 C죠. 정부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 갑범인이 을을 사무국장으로 채용하면서 월급을 350으로 하되 100만 원만 주고 추후 보조금을 다시 지급받으면 250을 지급한다. 여기서 보조금을 다시 지급받으면 250을 주고 지급을 못 받으면 안 주고 이거냐? 아니지. 보조금을 다시 지급받든 못 받든 250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기한이라. 그래서 갑법인의 보조금 수령이라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발생하지 않은 때도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불확정 기한으로 바라만죠. 됐죠? 구별 꼭 하실 수 있어야 돼. 기한을 붙일 수 없는 행위는 조건 붙일 수 없는 행위하고 비슷한데 두 개 조심하자. 엄수평에 시기 붙여라. 엄수평에 시기 붙여라. 이때 시기가 뭐예요? 지급일, 지급일. 엄을 발행하면서 지급일 날짜를 박아라 말이지. 그 날짜가 되면 어음금을 청구하게 되니까 시기 붙여라. 또 하나, 취소와 해제와 같은 소표 있는 행위는 기한 붙일 수 없다. 기한은 무조건 장래용. 거기다가 취소, 기한, 취소에다 기한을 붙여버리면 기한이 도래했을 때 취소 요건을 소급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기한과 충돌한다. 그러니까 소급표 있는 행위는 절대로 기한을 붙일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기한부 행효력, 기한 도래전 조건하고 똑같다. 갑이 을에게 성년이 되면 오피스를 주기로 했다. 을은 기대권을 갖고 있다. 그거 침해하지 마라. 침해하지 마라. 두 번째, 을은 그 권리를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여기서 보존. 부동산에 관한 시기부 권리. 뭐 할 수 있다? 가등기. 그래서 아까 합쳐요. 부동산에 관한 정적권 권리 가등기 할 수 있고, 부동산에 관한 시기부 권리 가등기 할 수 있다. 부정과 부시가. 부동산에 관한 정적권 권리 가등기 할 수 있고, 부동산에 관한 시기부 권리 가등기 할 수 있다. 부정가, 부시가. 외우자. 외우는 거야, 자꾸 이렇게. 기한이 도래했다. 시기.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종기.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끝. 절대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절대로. 기한의 이익과 관련해서 맨 밑에 조문 2개 153조 1항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익을 위한 걸로 추정. 채무자 추정. 그 말은 채무자는 자신에게 기한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뭐 그런 뜻이죠. 또 포기할 수 있다. 상대방 이익을 해야지는 못한다. 만약에 상대방 이익을 해야 한다면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 밑에 반가로 3번. 기한이익을 중간에 박탈, 즉 상실하는 경우가 있다. 그 기한이익 상실 사유 중에서 민법 규정 388조 1호와 2호가 있죠. 요거 나중에 저당권 침해 가서 한번 써먹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저당권 침해 가서 써먹으니까 그 중에 388조 1호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한 때, 네? 그 다음에 디귿 당사자 간의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 경우. 자, 여기서 기한이익 상실 특약. 갑과 을 사이에 할부 거래를 하면서 36개월 할부 거래를 하면서 할부금을 2회 이상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따라서 기한이 도래했으니 원금을 다 내놔라. 이렇게 되게 돼요. 이게 기한이익 상실 특약. 여기서 특약에서 정해진 사실이 발생했을 때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당신은 기한이익을 상실하셨습니다. 원금을 내놓으세요. 라고 주장 청구해야 기한이 도래하는 두 종류 특약이 있다. 위에 거를 정지조건부 특약이라 하자. 밑에 거를 형성권적 특약이라 하자. 이렇게 나눈 다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하자.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중에서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이 된다는 거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효과. 상실 사유가 발생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게 아니라 채권자가 주장, 청구해야 비로소 기한이 도래. 그죠? 그걸 뭐라 한다고요? 형성권적 특약. 여기까지. 그래서 조문 암기하시고 요약집에서 체크해드린 몇 가지 판례. 그 문구를 달달달달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한 문제 맞춰. 한 문제 맞아보자. 95페이지. 1번 정지 조건의 성취에 대한 증명이라고 그랬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조건이 정지 조건부 행위에서는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시험에 합격했음을,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된다 그랬죠. 그 1번. 성취에 대한 증명치기. 시험에 합격했다는 증명. 누가?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라. 2번 조건이 법률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불능. 그게 해제야. 불해조. 조건 없는 행위.
3. 조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했을 때 조건이 성취된 걸로 본다고 그랬죠? 언제?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 이렇게 되겠죠. 4번 조건을 붙이는 게 허용되지 않는 행위, 가족법상 행위. 거기다 덜렁 조건을 붙였어.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전체가 무효. 이렇게 돼요. 전체가 무효. 4번 X. 5번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뭘로 추정한다?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할 것이다. 4번. 쉽지요? 2번에 1번 법정 조건은 조건이다 아니다. 법정 조건은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 이렇게 목소리가 다 죽어가. 왜. 뭐 코로나 걸렸어. 뭐 왜 다 죽어가. 왜 힘을 내야지. 빌빌거리면요. 병도 걸려. 힘을 내야 돼. 지금쯤요. 지치고 지칠 때예요. 지금. 아주 오지게 지칠 때야 지금. 점수는 안 나와. 날은 더워. 남들은 놀러가. 뭐 이렇게 코로나 이런 거 보면. 밖에만 햇밤마다 막 머리 터지죠. 막 37도, 38도 올라가고 말이죠. 시원한 데서 공부하다 보면 한 30분 지나면 냉방병 걸려가지고 말이죠. 머리는 띵하죠 말이죠. 그래서 올려달라 그러면 어떤 분은 춥다고, 덥다고 말이죠. 왜 올리냐고 싸먹고 막 서로. 에어컨 틀었는데 가면은 또 열차도 그래갖고 무슨 양당방 뭐 이런 거 만들어놨잖아요. 사람은 얼마나 짜증나. 공부하기도 머리 깨지는데 이런 거 갖고 막. 어느 정도 예민해지냐면요. 조금만 예민해지면 옆에서 책장 넘기는 것도 짜증나. 책장 넘기는 소리도 짜증나요. 예? 밑줄 긋는데 뭐 볼펜 조금 이상한 거 쓰면요. 벅벅 소리가 나. 이런 것도 짜증나. 그럼 밑줄 주면 살살 거라고 만날 거라고. 싸워요. 옛날에 신림동에서 그래서 독서실에서 싸우다가 밀어갖고 한 사람 죽었어. 교공부할 때. 예. 독서실에 붙었어. 시끄럽다고 둘이 그래. 복도에서 싸우다가 밀어가지고 죽었어. 이렇게 예민해요. 그 공부도 안 되고 점수는 안 놀고 날은 덥고 개 짜증나고 그게 얼마나 하기 싫겠어. 공부가. 힘을 내야지. 그래도 붙기로 했으니까. 네? 누가 등 떠밀었나 시험 보라고? 누가 등 떠밀었어요? 누구야? 얘 한 분은 한 분씩 있었고 보면은 제가 한번 말씀드리냐요. 옛날 어떤 분들 자기는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남편이 말이죠. 꼭 따오라고 그래가지고. 나오기 싫어 죽겠는데 나왔단 말이에요. 입 대빨하고. 그분은 공부를 안 하시죠. 그러니까. 맨날 이제 그렇게 얘기하셔서 날 좋아지니까 놀러 다니시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가지고 사귀어가지고. 학원에서 또 사겨. 이렇게. 자기들끼리 놀러 다녔다. 이렇게 막. 예? 공부한다고 핑계대고서 뭐 놀러 다녀 이렇게죠. 산으로 들러 이렇게. 보여요. 그런 분들을 보면 얼굴에 빛이 반짝반짝 나. 놀러 다니는 분들은 얼굴에 빛이 반짝반짝 나요. 진짜. 먹을 것도 잘 먹고 놀러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그래가지고 살도 푸동푸동 찌고요. 얼굴도 바짝거리고요. 즐거워 맨날 보면. 공부 신경 안 쓰니까. 그럼 안 돼. 하기로 했다.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얼굴은 초췌하고 다크서클 생겨도 눈은 초롱초롱. 눈은 초롱초롱. 힘을 내세요. 106일 남았어. 2번. 틀린 거 1번.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다. 자, 2번. 조건이 불법 조건이라고 그랬죠. 전부 무효.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전부 무효. 2번 틀렸죠. 3번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된다. 자, 4번 주택 건축 허가를 필요하면 성립하고 그 다음 허가 신청이 불허되면 계약은 무효. 허가 신청이 불허되면 무효니까 허가 신청 불허가 뭐예요? 해제 조건. 자, 5번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 변제 보증금 하나 빡 떠오르자 말이지. 거기에 일정한 사실 임대가 되면 이게 부관으로 붙어 있어. 그러면 보증금 반환 기한을 유예한 거. 따라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임대가 된 때, 또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 매각이 되거나 철거가 된 때, 그때 기한은 도래한 것이다. 그렇게 된다고 했죠. 그 자꾸 머릿속으로 예를 통해 가지고 문구를 암기하다시피 하셔야 돼요. 3번에 1번 유언 가족법상 행위죠. 조건 붙일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유언 같은 경우 이렇게 써 있다. 내가 죽으면 을에게 자동차를 주되 단 을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붙으면 줘라. 이렇게 유언에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상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유언은 가족법상 행위고 단독 행위지만 조건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 1번이죠. 자, 그런데 갑이 이렇게 했어요. 내가 죽었어. 내가 죽고 을이 시험에 합격을 하면 을에게 건물을 주라 이렇게 했어요. 두 가지죠. 을이 먼저 죽고 시험 합격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근데 을이 시험에 먼저 합격하고 가다면 갑이 죽어. 위에 거는요. 갑이 죽고 나서 을이 시험에 붙으면 그때 건물 주면 되죠. 근데 밑에 거는 갑이 죽기 전에 얘가 시험부터 붙었어. 그럼 건물 줘야 돼요? 아니지. 시험 붙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을이 죽고 갑이 죽으면 그때 주면 되죠. 그래서 조건이 유언자 사망 후에 성취되면 당연히 성취한대. 유언자 사망 후 성취가 뭐예요? 이거죠. 이 첫 번째 거. 죽고 합격. 그럼 합격했을 때 주면 되죠. 조건 성취되었을 때. 그게 1번이죠. 원래 유언은요. 유언자가 사망할 때 효력이 생겨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유언자가 설령 사망했다 하더라도 시험에 붙어야 효력이 생기겠죠. 그게 1번. 2번 해제 조건이라고 되는데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거죠. 불능이죠. 불해조. 2번 틀렸죠. 조건 없는 행위로 유효라고 해야죠. 3번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했어요.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발생이 불가능한 때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이다. 4번 상대방 이익을 해야 한다면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5번 조건 자체가 불법적이다. 전체가 무효다. 불법 조건. 4번에 1번 임대인이 생존하는 동안의 임대. 무슨 뜻이야? 내가 죽을 때까지 임대.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기한이죠. 불확정 기한. 2번 해제 조건이라고 됐고 이미 성취할 수 없어. 불능 불해조. 또 틀렸죠. 2번. 3번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 상대방은 성취를 정할 수 있다. 언제 방해가 없었다면 성취되었으리라. 추정 또는 추산되는 때. 이렇게 되죠. 4번 어떤 행위에 조건이 붙어있다.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갑이 을에게 상가 건물을 주기로 했는데 이 상가 건물을 주기로 한 법률 행위에 조건이 붙어있다 없다가 다퉈지고 있다. 네? 그냥 주기로 하는 거냐? 32회 시험에 붙으면 주기로 하는 거냐? 아까 입증 책임 중에서 첫 번째 거죠. 이 증여가 그냥 증여냐? 32회 시험 합격이라는 정지 조건이 붙어있는 증언이야. 이게 다퉈지고 있어. 이럴 때 부정하는 자가 효력 발생을 부정하는 자가 붙어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라 말이죠. 그죠? 그게 요거죠. 똑같은 거야. 아까 그거하고 어떤 행위에 조건이 붙어있는지 여부는 조건이 붙어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갑이 이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시험에 붙어야 주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자가 그 조건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해라 이렇게 되죠. 5번 불법 조건 전체가 무효 이렇게 되죠. 5번 1번 정조건의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지만 당사자가 뭐 할 수 있어요?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다 그랬죠. 1번 X 소급시키기로 합의하면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죠. 2번은 해지조건부 행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어요. 자, 갑이 을에게 땅을 줘요. 그리고 등기까지 넘겨줬어요. 효력이 생겼죠. 근데 증여하면서 조건을 붙여서 이 땅이 도로부지로 수용이 되면 반환하기로. 그럼 도로부지로 수용이 되면 반환한다는 건 해제 조건이죠. 그죠? 땅을 반환한다는 건 효력이 소멸하는 거니까. 그런데 증여하고 등기까지 넘겨준 상태에서 도로부지로 수용이 됐어.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됐죠. 그럼 반환해야죠. 자, 언제부터? 성취한 때부터 소유권은 되돌아온단 말이죠. 소급해서 되돌아오는 게 아니라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되돌아온단 말이죠. 왜? 147조 2항에서 그렇게 했잖아. 해제 조건의 경우에 그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줄 법률행위 소급하여가 아니라
해제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원상복구된다. 해제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소유권은 복귀한다. 147조 2항.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소유권은 복귀된다. 소급 해석 아니라. 이번 X. 채무 면제는 조건 붙일 수 있다고 그랬죠?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니까 조건 붙일 수 있다. 4번은 채권자가 아니라 누구? 채무자를 위한 걸로 추정한다. 자, 5번 동산 소유권 유보 매매 대금이 모두 지급됐지요? 정주권이 성취가 됐죠? 소유권 이전 되겠지. 5번이 옳은지. 6번 정지조건부 화해계약에서 이미 그 조건이 성취가 됐다. 이미 성취가 뭐예요? 기성. 정지죠? 기정조. 조건이 없는 행위. 조건이 없는 행위. 2번은 정지조건부 양도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 누가 증명? 유효를 주장하는 자.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건 누가 주장? 유효 주장자.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 입증 책임이 좀 어렵죠? 어려워요. 문장이요, 판례 문장이요, 요렇게 돼 있어요. 어떤 행위가 정지조건부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 이렇게 나. 정지조건부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 또는 어떤 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 이렇게 돼요. 같은 말이에요. 어떤 계약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는가? 그 계약의 정지조건부 행위냐? 이런 거예요. 자, 해당한다는 사실, 효력 발생을 부정하는 자, 무효주장자가. 무효주장자가. 누가 증명한다고요? 무효주장자가. 즉 조건이 붙어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이 붙어있다고 주장하는 자,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주장 증명해라. 반면에 정지조건부 행위라면 그 조건이 성취가 되었다는 사실은 누가? 유효주장자가. 입증 책임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건 또 문장이 두 개야. 위에 거 정지조건부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 즉 그 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 이렇게 되죠. 밑에 거는 그 정지조건이 성취됐다는 사실. 두 가지 입증 책임이 있어요. 판례 문구가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외우면 되죠. 이렇게. 어려우면 그냥 외우세요. 이렇게. 해당무, 붙어 존재, 성취됐슈. 이렇게. 응? 외워. 그럼 돼. 6번에 2번 성취죠? 성취됐슈. 유효 주장자, 효력 주장하는 자. 됐어. 8번에 3번 성취됐슈. 취득하는 자, 유효 주장자. 그렇게 외우는 거야. 외워.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려운 거. 앞에 것도 한번 볼까? 어디 갔지? 앞에 다시 한번. 어디 갔나? 네, 95페이지. 1번에 1번 성취 됐슈. 효력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자. 됐어. 됐슈. 성취 됐슈 그러면 되죠. 또 어디 있나? 또 어디 있었나? 아까 어디 있었는데 찾을 수가 없네. 97페이지. 97페이지. 맨 위에 붙어 존재. 가운데 붙어. 그럼 존재 주장하는 자. 붙어 존재. 그죠? 해당무, 붙어 존재, 성취됐슈. 끝. 그렇게 해요. 정 어려우면 이해해서 풀면 좋긴 한데 생각할 때 시간이 오래 걸려. 그리고 틀릴 여지도 많아. 그럼 외워. 해당무, 붙어 존재, 성취됐슈. 됐습니다. 6페이지로 다시 갑니다. 98페이지. 자, 6번에 2번 받고요. 3번.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게 되는 당사자가 신의치기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시켰다. 상대방은 뭘 주장할 수 있다?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반대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기한 이익은 상대방 이익을 해야지 않나는 포기할 수 있죠. 포기하면 기한이 도래하지. 기한 도래는 무조건 장래요. 무조건 장래요. 기한 도래는 무조건 장래요. 4번 틀렸죠. 자, 5번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 아까 388조 1호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 멸실하게 한때 봤죠? 그 밑에 안 본 거 2번이 요거죠.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러면 기한 이익을 박탈당합니다. 기한 이익 상실 사유입니다. 틀린 거 4번. 7번, 1번 기성조건이 형조건이죠? 기정조. 기성조건 해조건이야? 기해무. 3번은 조건이 성취되는 것을 의제되는 시점은 방행이 시점이에요. 아니지. 누구야? 얘 한 분이. 방행이 시점이 아니라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성취되었으리라. 성취되는 추산되는 때. 정신줄 놓지 마세요. 제가 소리를 버럭 지른 데서 네 따라하지 마세요. 방행이 시점이 아니라 방행위가 없었더라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때. 이것도 몇 번 중얼중얼 하다 보면 외워지죠. 입에 붙잖아. 짝짝. 안 붙어요? 붙어야 돼. 3번 기한 이익 상실 약정이 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채권자의 주장 청구가 있어야 기한이 도래한다. 그랬죠?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한다 그랬죠. 자, 4번 부척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전체가 뭐요? 5번 조건 성취 효력은 성취한 때부터죠. 그죠? 소급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거나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거나 이렇게 되죠. 8번 1번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돼.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돼. 그럼 조건. 그죠? 1번 틀렸죠. 문구 기억하자 그랬죠.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돼. 조건. 발생하지 않아도 이행해야 돼. 기한. 1번 틀렸죠. 2번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은 무효 해지 조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면 해지 조건. 3번 성취됐슈. 4번 불확정 사실이 이행기한이다.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발생이 불가능한 때도 기한한 도래. 주택이 임대가 되는 것도 기한 도래. 매각이 되거나 철거가 됨으로써 임대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도 기한 도래. 보증금 돌려줘라. 이렇게 되겠죠. 5번 처상보 담보로 할 수 있다. 9번 1번 틀렸죠. 어디가 틀렸어? 성립 여부가 틀렸죠. 이런 거 속지 말자. 조건에다 기한은 성립 여부와 상관이 있다. 효력 발생 소멸 여부. 법률의 성립 여부가 아니라 법률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 여부. 이렇게 되죠. 그죠? 부관은 법률에 성립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법률에 성립한 상태에서 그 효력이 발생하느냐 소멸하느냐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요렇게 치사하게네. 치사하게. 성립 여부가 아니라 효력 발생 또는 소멸 여부. 이렇게 되죠. 1번 X. 2번 정지 조건부 행위가 불성취로 확정됐어. 이거지 이거. 32회 시험에 붙으면 주기로 했는데 불성취로 확정됐다. 무슨 뜻이야? 떨어졌어. 생각만 해도 자닥 벌떡 일어나게 돼. 떨어지는 거 생각. 정지 조건부 행위에서 불성취로 확정됐으니까 무효죠. 무효. 그죠? 무효. 3번 조건 성취 불성취가 신의칙에 반해. 그럼 반대 사실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불성취한 경우 성취를 주장할 수 있고 성취했다면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고 그렇게 되죠. 반대로 의제가 됩니다. 3번이 옳은 답이죠. 4번 정조건은 현재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는 거야? 아니지. 정조건이 붙어있으면 현재 무효야. 조건이 성취가 돼야 유효야. 반면에 해지 조건이 붙어있으면 현재 유효야. 하지만 해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무효가 돼. 그러니까 반대로 돼 있죠 지금. 정지와 해제를 바꿔놓으면 되죠. 해지 조건은 현재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는 경우고요. 정조건은 효력이 발생되지 않고 있는 경우고요. 5번 조건부 권리 조건 성취 전에 뭐 할 수 있어요? 처분. 기한 도래 전에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옳은 거 3번. 뭐 이렇게 오직이 많아? 10번. 기정조, 기해무. 10번에 1번. 기성조건이 정조건, 조건 없는 행위. 기정조,
기성조건, 해조건, 기해무. 보이세요? 빨리빨리 찾아야 돼. 2번 처상보 담보로 할 수 있다. 3번 불정무 불해조. 옳은 지문이죠. 5번 조건 성격으로는 소급하지 않지. 5번 틀렸죠. 단독행위는 못 붙이지만 채무 면제와 같이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경우에는 붙일 수 있다. 11번 성취됐슈. 2번 이미 성취했어. 조건이 기성이 정지야. 기정조. 2번 X. 3번 처분 상속할 수 있고 4번 약혼예물 수수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5번 반신행위에서 조건을 성취시켜서 상대방은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12번에 1번 기한이익은 누굴 위한 것으로 채무자를 위한 걸로 간주 추정. 기한이익 폭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3번 틀렸죠. 기한도래는 절대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고요. 4번 처분할 수 있고요.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생겼어요. 채권자가 돈 내놔. 그럼 그때부터 기한이 도래하죠. 5번 형성권적 특이야. 13번에 1번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죠. 엄행에 시기에 붙여야 된다 그랬죠. 3번 소급표 있는 게 시기 못 붙이지. 당사자 특약에 의해서도 절대로 소급표를 인정할 수가 없지요. 3번 틀렸죠. 4번 기한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걸로 추정하지요. 그리고 채무자는 증명 필요 없죠. 반대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입증을 해야지. 기한이익은 나한테 있다. 이렇게. 4번. 5번 기한이익이 상실됐어서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게 아니죠. 채권자가 청구해야지. 그걸 행사해야지. 그래야 기한이 도래한다. 형성권적 특이야. 그렇게 말하지. 지금 3번. 14번 기한이익이 상대방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더라.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 2번 임대차 계약기간을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했다. 매도할지 안 할지가 불확실하다. 따라서 이건 기한이 아니다. 조건이다. 3번 조건부 권리든 기한 권리든 침해하지 말아라. 침해를 하면 손해를 배상해라.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되죠. 4번이 틀렸죠.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생겼다 해서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것은 아니다. 5번 타인에게 임대가 되면 보증금을 반환한다. 임대가 되든 안 되든 돌려줘야 한다. 따라서 임대가 되는 것도 기한 도래, 임대가 될 가능성이 없는 것도 기한 도래. 임대가 되는 것도 기한 도래. 매각이 되거나 철거가 됨으로써 임대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도 기한 도래. 틀린 거 4번. 15번에 1번 기한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걸 추정. 자, 2번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 변제 다시 보증금 반환. 일정한 사실이 붙어 있어. 두 번째 변제기를 유예한 거예요.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이 불가능한 때 기한은 도래. 그죠? 3번도 마찬가지죠. 불확정한 사실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도래했을 때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불가능한 때도 기한은 도래한 것이다. 2번하고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첫 번째 문장만 살짝 바꿔놨을 뿐입니다. 4번 시기 있는 법률행위 기한이 도래하면 시기, 도래, 발생, 종기, 도래, 잃는다. 정지, 성취, 생긴다. 해제, 성취, 잃는다. 시기, 도래, 생긴다. 종기, 도래, 잃는다. 딱 매치해서 머릿속에 딱 나오더라. 조문 몇 개 되지도 않아요. 8개밖에 안 돼. 외워요. 그래서 대리부터 시작해서 부관까지 조문이 40개예요. 외우면 돼. 40개. 400개도 아니고 4000개도 아니고. 하루에 4개씩만 외워도 열흘이면 다 외워. 아무 말도 안 하시네. 보통 뭐라 해야 되는데 무속교회에 아무 말도 안 하시지. 뭐 반응이 보이셔야 되는데 왜 뭐 이렇게 저도 뭐 한마디 더 하는데 아무 말을 안 하셔. 그래서 이분들이 착해지셨나 갑자기.
15번에 5번. 형성권적 특약이라고 돼 있죠. 형성권적 특약은 바로 기한이 도래한다, 청구해야 도래한다. 청구해야. 틀렸죠. 그죠? 기한 이걸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채권자의 주장 또는 청구가 있어야 기한이 도래한다. 이렇게죠. 그죠? 요거는 지금 정지조건부 특약을 말하는 거죠. 정지조건부 특약은 의사가 없어도 채권자가 주장 청구 안 해도 바로 도래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해설해 보면요,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두 개가 있어요. 그 두 개를 꼭 구별하자 말이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의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이익이 상실돼서 도래하는 것으로 보는 정지조건부 특약과 채권자의 통지 따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형성권적 특약, 두 가지로 크게 대별 구별할 수 있단 말이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판례에 하면 두 가지가 있다. 그 두 가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느 것인지 불분명해. 명백하게 정지조건부 특약이라고 안 해놨어. 그럼 뭐다?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해라. 그게 판례 문구란 말이죠. 16번에 1번 약혼예물수수. 정조건으로 하는 혼인의 성립을 정조건으로 하는 증여예요? 아니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 성립을 정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 이렇게 되죠. 이번 조건 의사 플러스 표시가 필요하죠. 의사만 있고 표시 안 하면 동기에 불과하다. 조건 아니다. 3번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이행하지 않아도 돼. 조건. 그죠? 3번. 4번 명백히 정적본 특약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으면 뭘로? 형성권적 특약으로. 자, 5번 어떤 행위가 정적본부 행위에 해당 무효주장자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 옳은 지문이죠. 해당 무부터 존재 성취 됐슈. 그 중에 해당 무 가운데 보이잖아. 해당 보여요? 해당 무. 아니 가운데 보이잖아. 해당. 아 무가 안 보이면 안 되지. 무효. 아 이게 안 보이면 어떻게 해. 거기 효력 발생을 다투는 자라고 돼 있는데. 아 이렇게까지 요리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 나쁘고. 그럼 내가 이걸 바꿔야 돼? 무효주장자로 바꿔줘야 돼? 아니 여러분이 연결하라고. 무효주장자 다투는 자, 유효주장자 효력을 주장하는 자. 그래 바꾸셔야지. 그것까지 제가 친절하게 바꿔드려요? 아니야 훈련해 제발. 해당 이거 다투는 자, 효력 주장자. 다투는 자, 효력 주장자. 예? 그럼 돼요. 몰라, 저는 말씀드렸어 일단은. 예, 뭐 이해하시거나 외우시거나 여러분들 몫입니다. 입증 책임 문제가 나오면 그 지문 때문에 판례가 조금 어려워요. 부가는 조문은 그냥 외우시면 되는데 판례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그 판례들이 쉽게 이해가 안 돼 잘. 더군다나 문장을 이렇게 뒤틀어서 되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부가는 판례가 나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외워야죠. 부득이. 부가는 이렇게 좀 암기해서 풀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제 좀 쉬었다가 물권법 보겠습니다.